결혼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이꼴 시작이에요. 제2의 인생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오셔서 상담을 좀 많이 받긴 하세요. 그럼 제가 여성분들에게 묻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세요? 어떤 조건의 사람 찾고 계세요? 여성분들이 보통 자상한 사람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직업 좋은 사람이요, 일명 조건, 사회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찾곤 해요. 그래서 오늘은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릴 거예요. 정말 꿀팁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구독 누르고 시작할게요. 꾹. 먼저 첫 번째,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 공부하잖아. 만약에 미국에 나가, 그럼 미국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 영어를 소통을 해야 대화가 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 부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2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탁탁탁탁탁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맞춰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 중간에 자녀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항상 해석을 해줘야 돼. 물론 대화가 잘 통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남자분이 유머가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런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놓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통 남성분들이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나를 좀 이해 못 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하지, 결혼하면 더 심해지거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자기야, 나 살쪘지. 그럼 남자분들이 그래. 맨날 살쪘다 하면서 왜 먹어? 먹지 말던가. 그럼 어때? 마음에 진짜 마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귀여워졌구나. 원래 섹시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공감 능력이 좋은 남자의 대화법이라는 거야. 적당한 유머도 있으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는 부분, 이게 저는 여유가 있는 남자인 것 같아. 이런 남자를 만나면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직업과 경제력이 안정적인 남자. 소위 말해 자기 밥벌이 하는 남자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기 밥벌이만 하는 남자면 괜찮아. 요즘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자산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고학력의 고스펙인 이런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해. 남자가 좋은 직업,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 관리 좀 잘 되어 있고 자기 밥벌이 하는 정도의 남자라면 전 괜찮아요 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분이 어느 정도는 자기 밥벌이를 하고 미래 가치를 조금 빌드업하면서 쌓아가는 남자다라고 하면요, 만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남자의 위치가 직업이 너무 좋고 경제력이 있고 자산이 보유가 되어 있고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여성분들도 좀 그만큼 부담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남자는 집안에서 본인이 좀 군림하려고 할 거고, 그 집에서 자기가 경제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본인이 감내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 근데 감내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은 굉장히 좋고 자산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면서 그 남자가 나를 존중과 배려를 해주면서 내 꿈과 희망을 길러준다, 이런 착각하시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모델이야. 모델은 누구의 픽을 받아야 돼? 광고주의 픽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광고주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내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외모 관리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해야 되고 겁나 바빠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 광고주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결혼 똑같아. 내가 너무 조건만 보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의 광고주가 되는 거야. 내가 눈치 봐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생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잖아. 자기 밥벌이 하고 자기 직업 있고 그리고 경제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 남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3번째, 책임감 있는 남자. 소위 말해 바람기 없는 남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진 남자다. 이런 남자 만났다라고 하면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괜찮은 남자입니다. 보통 결혼과 동시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화처럼 끝나지 않고요, 결혼 이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들을 하죠. 나한테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절제력이야.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잖아. 또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당연한 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책임감. 이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해요. 결혼은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책임감 있는 남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자, 그리고 바람기 없는 남자라고 하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돈도 많이 벌고 외모도 번지를 하고 너무 유머러스하면서 달콤한 말도 잘해. 근데 그 남자가 바람기가 철철철철 넘쳐 흘러. 근데 내가 눈을 감아. 에이,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대단한 착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달콤한 말, 막 플러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 남자 바람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누구냐? 여자예요.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바람 핀 건 너가 나를 외롭게 했잖아. 네가 나를 힘들게 잔소리했잖아. 네가 자꾸 나를 밖으로 돌게 했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고통받는 건 여자라는 거야.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하면 책임감 있는 성향을 가진 남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사가 까탈스럽지 않은 남자. 내가 만들어주는 거, 입으라고 주는 옷 그냥 불만불평 없이 입고 좋아하고, 반찬 만들어주면 맛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제 최고예요. 이런 남자 만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알겠죠? 두 번째는 스스로 할 건 하는 남자. 요리도 그렇지만 씻는 거, 청결에 대한 부분이지, 주변 정리정돈 잘하는 거,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거든. 조금 부지런한 남자, 규칙적인 남자, 그 루틴이 좀 정해져 있는 남자, 그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싸울 때의 태도. 다툼이나 분쟁, 트러블이 났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트러블이 났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둘이 정해야 되거든. 내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났다라고 하면 미리 좋은 관계일 때 상대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맞춰보자 라고 해서 그 합의점이 도달이 되면 그 부분을 맞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반드시 성격이 좋아서일까? 아니요. 참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참는 거야. 그리고 맞춰주는 거야. 극복하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일방적으로 참잖아? 그럼 굉장히 무섭게 언제나 폭발해. 감정이라는 건 그래. 우리가 왜 흔히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가장 기저에는 모든 인간은 다 감정적이야. 이성적인 척 하는 거야. 왜? 우린 지성인이니까. 누구나 다 감정 상하는 일은 생긴다라는 거야. 그걸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싸움의 결이 우리 둘이 맞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 싸우기만 하면 자기 동굴로 들어가. 16박 17일 아무 연락이 안 돼. 자기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건 말건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의 남자도 있어. 싸움의 결이거든. 이게 맞아야 돼. 화가 났을 때 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과 즉석에서 풀어야 되는 성격이야. 그리고 뒤끝은 없어. 상대도 나도. 그런 유형이라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극복이 되게 쉽게 되겠지. 그럼 어때요? 더 돈독해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그 싸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넘는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오랫동안 연애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 개념이나 경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인지. 나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상대방이 200을 벌어.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만이 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1,000만 원 벌어. 근데 1,000만 원 써버려. 나는 한 80%는 저축을 하는데, 그리고 20% 정도는 우리가 같이 쓰는데 상대방은 1,000만 원 번 거를 1,000만 원을 다 써버려.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은 또 트러블이 된다. 그래서 경제 개념은 연인 관계일 때 충분히 맞춰보셔라. 그리고 5번째, 유흥을 자제할 수 있는 남자인지. 연애할 때 한번 바람핀 남자 또 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도 똑같아. 이 한 사람과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유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지킬 자신이 없어. 이 여자를 봤을 때 내가 흔들려. 근데 또 다른 여자를 봤을 때 또 흔들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또 흔들려.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자꾸 흔들릴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사람하고만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연애할 때 자꾸 바람을 피우고 자꾸 비밀이 많아지고 핸드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처녀 총각일 때 놀 때에는 새벽에 놀아도 무방하지. 근데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 스탠스가 싹 바뀌는 유형이 있어. 물론 친구 사이일 때는 그게 싫어. 나 10시부터 내가 육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칼같이 일어나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면 친구들은 저렇게 또 시작이야. 10시만 되면 집에 간대. 지금 뭐 신데렐라야 뭐야? 이렇게 욕을 하거든. 그런 유형의 남자가 괜찮은 남자야. 내가 만나고 있지. 결혼해야 돼. 결혼각이야. 이런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 좋은 유전자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남자의 키라든가 부모님의 경제력, 자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이 주신 아주 좋은 유전자,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의 언어 습관이 결국은 저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이 예쁜 사람, 다정한 사람, 자상한 사람, 배려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정 환경에서 충분히 배워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존중하면서 나를 길렀어.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면 나도 그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끼리 대하는 그 말투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좋은 유전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뚫고 나는 내 결혼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나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심하고 잘해줄 거야 라고 극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도 괜찮다라는 거야. 본인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들 또는 딸에게 그렇게 물려줬을 때에는 본인이 좋은 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질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남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규칙적인 남자. 규칙적인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출근해야 될 거 알고 있고 일해야 될 거 알고 있고 또 저녁에 퇴근하면 청결하게 몸을 씻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건강관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운동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서로가 부부간에 약속한 부분은 좀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규칙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유부남인데 새벽 2, 3시까지 막 술을 먹고 연락이 안 돼, 두절돼.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남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생활 습관, 상대방에 대한 매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야 될 걸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 좋은 조건의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딱 이 말씀 드릴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아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를 선택할지. 내 아이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배제하고 조건만 따진다, 욕심만 부린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사람을 또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